오늘 우리는 소련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신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신문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년 월일에 작성된 제호 신문 기록은 건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리키 거리에서 부적절한 외모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만에 사건은 루비안카로 옮겨져 이반 니체프 소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숨겨진 것을 보는 능력으로 경력을 쌓은 남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했습니다. 예브레니 볼로프라고 자신을 밝힌 체포된 남자는 새로 보였지만 그의 옷과 손에 든 검은 직사각 경물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레나 볼로프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젯 인터페이스 온라인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구절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깊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니체프는 그를 미치광이 또는 정교한 스파이로 보았습니다. 출생 연도년입니다. 볼로프는 출생 연도에 대한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니체프는 되물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다. 년이어야 합니다. 월일 근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볼로프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니체프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개의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진 요원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프 씨, 당신의 이야기는 터무니없습니다. 지금은입니다. 이 서커스를 멈추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라고 소령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로프는 천천히 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들렸는지 전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인류의 모든 도서관, 모든 음악, 모든 영화, 지구상의 모든 지점과의 통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도 위성도 심지어 적절한 충전 콘센트도 없기 때문에 죽은 실리콘과 플라스틱 조각이 뿌입니다. 니체프는 침묵했습니다. 미치광이 하지만 매우 진지한 누군가가 준비한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는 선택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특수부서의 가자레프 박사를 소환하고 기술자들에게 이 물체를 분해해보라고 전하십시오. 아주 조심스럽게 그때서 순영한 이런 정신과 의사인 라자레프 박사는 볼로프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신중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피험자는 조현병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서술은 일관되고 내부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는 높은 지능과 정확한 과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여주지만 환상적인 성격의 주장과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니체프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해하려던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습니다. 키스 재질은 너무 강해서 도구가 그냥 긁힐 뿐이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그들은 미세한 실과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련 엔지니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련으로 발전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였습니다. 니체프는 전술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볼로프에게 물리학 화학 역사에 관한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볼로프는 손바닥에 들어가는 수십억 건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소령에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무엇인지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고 무력했으며 화면에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니체프는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 모호하고 불안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프의 이야기는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그는 용어 공식으로 운영되었고 소련 과학이 가장 먼 이론적 이해만을 가지고 있던 기술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중 나선 날을 그리고 그것이 유전 고드의 운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달 비행을 완성된 사실로 우주 정거장 우주의 가장 먼 구석을 들여다보는 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물리 원리에 기반한 무기 게이저 전자리 대포 무인 항공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이끌고 있습니다? 리체프가 물었습니다. 볼로프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나 훨씬 더 복잡합니다. 소령님, 제2세계 대전 이후 초강대 북한의 큰 전면전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전쟁 냉전이 있을 것입니다. 군비 경쟁 이념적 대립 그는 후가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소련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있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니체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뜻입니다. 피곤합니다. 볼로프가 대답했습니다. 연애 소비에트 사안해주의 공화국 연방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발의 충성도 없이 니체프는 볼로프를 바라보았고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당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고 그의 세계관의 기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라고 볼로프가 대답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세계를 대체한 세계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체적인 문제, 자체적인 불의 자체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입니다. 당신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체프가 수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측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는 것을요. 볼로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니체프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적으십시오. 년 2일 당신의 지도자가 죽을 것입니다. 요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볼로프의 말은 마치 돌이 고요한 물에 떨어지듯 사무실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체프는 얼어붙었습니다. 환상적인 기술이나 반세기 후의 가상적인 풍계에 대해 노라는 것은 한 가지이다. 수백만 명의 마음 속에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반신관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의 정확한 사랑 날짜를 명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사령 성호였습니다. 니체프는 느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기록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후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리아 말렌코프 후르쇼프 글로프는 계속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미래 게임의 둘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프는 재빨리 서류처를 닫았습니다. 신문 종료라고 말하고 그는 볼로프를 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령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씩 피우며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치광이의 허소이자 정교한 도발인가? 하지만 웬년 회라 반박할 수 있는 도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스파이는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내기였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내기였습니다. 그는 골로프를 보낸 사람들의 행동에서 논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인가? 반쯤 환상적인 정보와 하나의 구체적이지만 매우 먼 예측으로 가득 찬 놀라운 전설을 가진 요원을 보내는 건 요원은 때 들어갑니다. 그의 지식이 허가도 흥미롭기 때문에 그는 총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경이되어 영구됩니다. 몇 년이 찝니다. 그리고는 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탈린은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처설은 무너집니다. 요원은 거짓말쟁이로 폭로됩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지만 만약 볼로프가 옳다면, 그의 연방분고의 인터넷 달피액에 대한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즉시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수에서 예언자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제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는 엄청난 힘의 도구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 유혹적이고 무서워서 니제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골로프의 사론이 단순한 조사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니제프는 국가보안부 장관 비토르 아바쿠모프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게시하고 기업 발췌 전문가 및 정신과 의사의 결론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의 비정상성만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특히 객체가 소유한 정보의 잠재적 가치를 강조했으며 그 진실성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는 볼로프와 협력할 의미의 조사관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학제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볼로프를 모스크바 외곽에 특별하고 완전히 종이된 시설로 이송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니제프는 아바쿠모프에게 소환되었습니다. 장관은 간결했습니다. 예부겐이 볼로프는 모스크바 지역의 비밀 다차 중 하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감옥 독방과는 극명하게 다른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도서관이 있는 넓은 방 양질의 식사 울타리가 젖은 마당에서의 산책하지만 그것은 금박을 입힌 세 장일 뿐이었습니다. 신문은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를 소련 과학의 거장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체프처럼 그들도 단순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현 1월 암흑물질 히스보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애 물리학자들에게는 단지 모호한 가설에 불과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반도체 광선유항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가들에게 아프리카의 탈시민지와 중국의 부상 유럽 부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래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이 지식의 주요 관리자이자 해석자는 니체프 소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 노트를 작성하고 알곡과 결을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볼로프의 그림자 그의 유일한 꾸준한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처와 더 많이 교류할수록 그 자신도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실용주의는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펼쳐지는 시간의 심연에 대한 거의 신비로운 경계한의 혼합물인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년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의 출발점 진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년 나라는 전쟁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첫 번째 원자 폭탄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근처의 한 비밀 시설에서만 시간이 가르게 흘렀습니다. 이곳 밀폐된 세계에서 미래의 출처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살았습니다. 예보겐이 볼로프는 조용하고 깊은 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간의 손에 있는 로빈슨이었고 그의 금요일은 그의 모든 말을 탐욕스럽게 붙잡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문명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고 정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협력했습니다. 그때쯤 되려 이른 이제프는 올로프와 인간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프로토콜을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정치뿐만 아니라 산 사람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는 것 즉 사랑 대신 의미, 탕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니체프는 자신도 모르게 볼로프를 단순한 출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볼로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리에비치, 당신은 저를 망원경처럼 사용하여 미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문명의 손실이나 군사력 패배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비효율성 이념적 침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자유도요. 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